안녕하세요. 종이 빚는 남자 리유입니다. 오늘은 종이접기 입문자를 위한 간단한 용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접기가 뭔지 아시나요? 보통 자르지 않은 종이를 접어 특정한 형태를 만드는 공예를 뜻합니다. 영어권에서는 오리가미라고 하는데 20세기에 미국 종이접기 협회에서 제안하여 이후 종이접기를 뜻하는 국제적 언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고유의 언어로 부르는 나라도 많습니다. 이것도 종이를 사용하고 접어 만드는데 종이접기 아닌가요? 아래의 분야들도 만드는 과정에서 종이를 접기는 하지만 자르거나 붙이는 작업의 비중이 더 높은 공예입니다. 왼쪽 사진처럼 종이를 자른 후 붙여 입체적인 형태를 만드는 공예는 종이 모형으로 분류됩니다. 3D 그래픽을 종이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오른쪽 사진처럼 종이를 오려내어 특정한 형태를 표현하는 공예는 키리가미라고 합니다. 키리가미는 일본어로 자르다와 종이의 합성어인데 보통 한 장의 종이를 잘라 표현합니다. 이처럼 종이접기를 포함해 종이를 사용하는 공예를 통칭하여 종이공예라고 합니다. 종이를 사용하는데 정확한 분야를 모르겠으면 종이공예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종이접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접기에는 종이를 몇 장 사용하느냐,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분야가 갈리고는 합니다. 먼저 테셀레이션입니다. 테셀레이션은 도형을 겹치지 않게 평면이나 공간을 메꾸는 미술 장르이며 종이접기에서는 종이를 접어 기하학적 무늬를 만드는 분야입니다. 보통 테셀레이션에서는 정사각형보다는 정육각형의 종이가 자주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유니트 종이접기입니다. 유니트 종이접기는 여러 장의 종이를 사용하는 복합 종이접기의 한 분야인데 종이를 블럭처럼 접은 후 조립하여 형태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의 핵심 주제인 종이접기입니다. 종이접기 하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분야이며 일반적으로 정사각형 종이 한 장을 자르지 않고 접어 형태를 만듭니다. 2장 이상의 종이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한 장 한 장이 부품에 지나지 않는 유니트 종이접기와 다르게 머리, 팔, 다리 등의 형식으로 각 부분이 완성되어 접힙니다. 제가 주로 다루는 분야이며 앞으로 알아볼 용어도 이에 관한 겁니다. 종이접기에 대한 용어는 총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접기의 접는 방법을 나타내는 형식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종이접기 하면 떠오르는 접는 방법을 순서대로 알려주는 형식은 종이접기, 도면, 도안 또는 영어로 다이어그램, 튜토리얼이라고 부릅니다. 그림으로 작성된 도면의 경우 접는 방법을 번호와 기호를 이용하여 순서대로 알려주는데 이때 사용되는 기호는 국제표준안을 따르고 있어 글 없이 기호만으로 알아보고 접을 수 있습니다. 그림이 아닌 사진으로 표현되는 경우 포토 다이어그램이라고도 합니다. 유튜브 영상의 경우는 튜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종이접기 방법을 나타내는 2번째 형식은 전개도입니다. 영어로는 크리스 패턴이라고 부르며 줄여서 CP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전개도는 작품을 접었다, 편선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데 작품의 핵심 구조를 종이 한 장에 그려놓은 것입니다. 선대로 접으면 완전히 완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작품의 기본형까지 표현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전개도 상에서는 산접기와 골접기 2가지로 구분되며 색상이나 굵기, 파선과 파선으로 구분되기도 하나 구분 없이 흑백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으로 접기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점은 종이를 접을 때 기준이 되는 점으로 종이의 모서리나 선과 선의 접점을 의미합니다. 기준선은 종이를 접을 때 기준이 되는 선을 의미합니다. 종이의 가장자리나 접힌 선을 의미하며 이러한 기준점과 기준선은 작품의 전체적인 형태를 정하는 초반부일수록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히 접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접기와 골접기는 종이접기의 핵심이자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종이를 접는 방향이며 산접기는 바깥쪽으로 돌출되게 접는 것을 뜻하고 골접기는 안쪽으로 들어가게 접는 방법을 뜻합니다. 산접기와 골접기 선이 전개도와 도면에 표현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붉은색과 푸른색, 이중 쇠선과 파선, 얇은 선과 굵은 선으로 구분됩니다.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이외에 계단접기,
펼쳐놓은 접기 등 여러 접기 방법이 있는데 종이접기 책의 맨 앞 페이지를 보면 설명되어 있습니다. 책에 따라 설명되는 방법이 다른데 대부분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입문자분들이 유독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접기 방법이 있는데 한몰 접기입니다. 한몰 접기는 작품의 특정 부분을 안쪽으로 접어넣는 방식인데 오픈 싱크와 클로즈드 싱크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두 방법 다 기준선을 그은 후 위쪽의 구조를 접어 한몰시키기 때문에 완성 후 외형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오픈 싱크는 전부 펼쳐 기준선 안쪽의 선을 뒤집어 전체적으로 한몰시키는 방식입니다. 클로즈드 싱크는 일부를 펼치지 않은 채 그대로 겹쳐 접어 한몰시키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한몰 접기는 오픈 싱크로 쓰이며 클로즈드 싱크는 작품이 벌려지지 않게 고정하는 등의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사용됩니다. 전개도를 통해 비교를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으로 기본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형이란 종이를 접어 만드는 기초적인 형태로 원하는 표현 대상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기하학적 형태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대표적인 기본형은 학접기를 포함한 전승 기본형을 들 수 있습니다. 전승 기본형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접기, 물고기 접기, 학접기, 분꽃 접기, 사각주머니 접기, 삼각주머니 접기, 방석 접기 밖에도 많은 기본형들이 있습니다. 이 기본형들의 특징과 차이점은 바로 가지의 길이와 개수입니다. 가지는 종이접기 기본형에서 뾰족하게 돌출되어 독립적으로 조작하기 쉬운 영역을 뜻합니다. 한국에서는 나뭇가지에서 따와 가지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플랩, 일본어로는 카도라고 부릅니다. 학접기 기본형을 예로 들자면 사각형 박, 모서리의 가지 4개를 들 수 있으며 중앙의 작은 것 또한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지를 접어 표현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종이학입니다. 마지막으로 난이도 표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이접기 작품의 난이도를 표현하는 용어는 많이 있지만 구분이 모호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 3가지를 종이접기 도면 스텝 수에 따라 구분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스텝 이하의 작품 같은 경우는 단순한 작품으로 분류합니다. 비교적 작은 종이로 접기에 편하며 종이접기 하면 떠오르는 여러 도형이 조합된 형태의 작품들이 주로 여기에 속합니다. 100에서 200스텝 정도의 작품은 중간 난이도 작품으로 분류합니다. 이 난이도부터 큰 종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작품처럼 종이 접기적인 형태의 작품도 있지만 사실적인 작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200스텝이 넘어가면 복잡한 작품으로 분류합니다. 한 작품을 만드는데 몇 시간, 며칠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며 사실적인 작품이 주를 이룹니다. 작품의 난이도에 따라서 더 접기 쉽고 어려운 게 나뉘지만 이것이 작품의 수준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는 아닙니다. 로맨스 소설과 SF 소설처럼 다른 분류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 경우는 컴플렉스 작품을 주로 창작하지만 반대로 단순한 작품은 잘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